이승원의 명랑시사 2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반가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미어캣처럼 언제 오시나 맨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이분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저희 명랑시사에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심상정 의원님 연락 안 오셨냐 제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당대표 그만두고 나서, 제가 국토위원회니까, 네네. 부동산 문제가 또 워낙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이제 집중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저런 의정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작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법안들을 내놓고 계시죠. 종류별로. 네. 그래서 오늘도 참 다양하게 다룰 게 많습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차별금지법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이것저것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먼저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는데 오늘 어떤 내용을 가장 이제 문제 삼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5월 KB 자료에 따르면은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98%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더블로 오른 거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 17%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제각기 이제 면피용 통계들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은 4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은 83%가 올랐어요. 공시가격. 네, 그러면 공시가격은 사실 시세를 반영해서 정하는 건데, 그러면 17%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어떻게 5배나 됐냐?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통계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제 7, 8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러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리 말한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왜 우리 동네만 올랐냐? 또 이 공시가격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통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그리고 저와 경실련이 앞으로 그 검증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감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집값 상승세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부의 수치와 너무 큰 괴리가 이게 적당해야지 어느 정도 속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럴 텐데 너무나 괴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통계를 하여튼 모면용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자꾸만 여러 통계들을 들이미니까 국회에서도 국토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이 통계 가지고 계속 통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정부의 가격 기준이나 그러니까 공시가격 공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정부가 만드는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죽비 맞은 것처럼 정신 번쩍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첫걸음이 정확한 부동산 가격 실태를 국민들에게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정의당 내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름이 참 기네요. 어쨌든 뭔가를 해체하자 이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또 국토위에서 활동하시고 지난 18일이었죠.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안. 그러니까 이 종부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2%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4%가 안 되거든요. 집 없는 서민들이 착실하게 직장 다녀서 적금 부어서 이제
집 살려고 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집 없는 44%의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4%도 안 되는 집부자들의 민원 수리를 위해서 혈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부동산 민심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주겠다. 네, 그러면 네. 그거는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뭐 집값 계속 오를 거라는 네, 신호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그 심혈을 기울이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7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을 1%를 단계적으로 도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제가 그 당시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소위에서 이 종부세 법안을 제정할 때 직접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또 실효세율 1%는 아니라도 네. OECD 평균인 실효세율 0.33%, 우리나라 지금 0.1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도달해 가겠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공시가격, 공시지가 현실화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정부 방침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여당의 지금 종부세 인하에 대한 네.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부권까지도 네, 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특히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가니까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를 내, 이런 개념보다는 부자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세가 듣보잡 조세 지금 네. 개정안을 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는 가격에 매기는 거죠. 그렇죠. 가격에. 그런데 이제 2%는 가격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법에 2%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매년 이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를 그렇죠. 이제 줄 세워서 네네. 2%를 끊어서 거기서 가격이 나오면 네. 그거를 가지고 매년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 매년 시행령도 고치는 네네네. 그런. 네. 그러니까 어떤 조세가 참 어렵네요. 안정적인 네.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납세자들도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세 체제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고 이거는 네. 과세 요건도 법률에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과세 요건 법률주의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과연 대통령께서 승인하실 것인지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민주당을 약간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박안주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물가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 이 종부세 이것만 고정적으로 9억 이상 뭐 12억 이상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종부세로 수조 원이 들어오고 실제 2%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한 몇천억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네. 이분들은 그냥 세수의 측면에서만 보는 거죠. 세수의 양의 그렇죠. 측면에서만.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살아야 되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 많다고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다 살 수 없듯이. 그렇다면은 이 5천만이 함께 살기 위한 이 토지 소유와 운영의 원칙은 뭔가, 공동체의 원칙은 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네. 주택도 우리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또 의료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네네. 주거도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 주거 공공성의 관점은 전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세제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내서 내가 투자한 거 다 세금으로 뺏기면 투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내려가고 네. 가격이 내려가면 종합
부동산 보유세가 좀 적게 나오니까 또 투자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자동 안정 조절 장치 같은 게 바로 종부세인데 네, 네. 이 종부세의 그런 기능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 종부세가 더 강화돼야죠. 그래야 집값을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네.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건가에 대한 사고는 없다는 거죠. 그냥 쫓아가서 그냥 2% 계속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금 조금 더 내는 분들의 지금 아우성 소리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게요.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이제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세제와 관련해서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과세 이연제도, 네. 다른 하나는 토지 초과 이득세. 네. 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세 이연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걸 조금 연기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좀 비싼 집에 사시지만 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은퇴한 요즘 언론에 나오는데. 그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이미 정부에서 네네. 보유 기간별,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 해서 최대 80%까지 감세안을 이미 내놨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은 얼마라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못 낸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실 수 있는 때에 내시도록 연기 조정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래서 과세이연제도는 손봐도 좋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토초세는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제 토지 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이나 기업이 네. 뭐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네. 또는 기업 그러니까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네. 그 필요한 토지 소유는 오케이. 여기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필요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땅을 보유하면서 그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네. 땅에 대해서는 네. 과세를 세게 해서 네. 이 땅을 팔도록 유도해서 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게 토초세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가 아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해서 땅을 사두고 있는 분도 많고 네. 기업도 사재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에 이제 노조 같은 데서도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이제 뭐 우리한테 제대로 대접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땅으로 토지 있고. 같은 걸로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사재기해서 거기서 정말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과세를 세게 해서 네.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통해서 네. 이것은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땅을 매각하도록 유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네.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토초세 얘기를 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 얘기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지난 좀 오래 전이지만 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어쨌든 개정을 해서 98년까지 시행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네네.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한다면 23년 만인데 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그 저기 된 건 아니고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네. 이제 이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는 미실현 이득인데 거기다 네. 미실현 소득에다가 왜 과세하냐. 이거는 처음부터 합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법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고 네. 그걸 다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94년도에 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헌재에 세 차례나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제소가 됐지만 다 합헌으로 결정났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폐지한 거는 그때 IMF를 맞고 그렇죠.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폐지가 된 거죠. 예.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제 투기가 워낙에 지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 초과이득세를 도입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만 하다가도 시간을 다 잡아먹겠어요. 다른 이슈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긴 한데 부동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분, 비판을 받는 분 참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청와대 김기표 전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인사수석은 뭘 하고 있는 거고, 민정수석은 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부패 비서관으로 물러나게 된 것 자체가 지금 이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부패 비서관이 그 LH공사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그 청와대가 통째로 지금 투기 불감증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서 뭐 부동산으로 그만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그만두고 정책실장도 그만두고. 네네. 이제 지금 인사수석 문제를 삼았지만 또 이게 반부패 비서관이면은 민정수석도 뭐 당연히 검증 과정에 참여를 했을 테고. 네네네. 그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이제 사과하고 제대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사무 몇 사람 이제 그 책임지게 하는 것만 갖고 되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책임지면 청와대 비서실을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이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상민 의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은 뭐 경질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 그동안에 이제 인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뭐 거의 결정판이죠. 근데 그 검증을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네. 책임의 범위가 인사수석으로 한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많은 정치인들이 바빠서 못 봤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느라 못 봤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바빠서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지 못하셨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검사로서의 윤석열 총장은 많이 보여주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뭐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보고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냥 신고식 하신 게 아닌가. 신고식. 나를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정치인으로서 왜 윤석열인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셨다고.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그 정도면 선방했지 괜찮았다 무난했다. 여당에서는 너무 실망이다. 완전 극단적인 평가. 의원님은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유보적이라기보다 채점자는 이제 그 저희가 아니고 국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채점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그것은 공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선 나가십니까? 지금 뭐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당이 이제 지금 경선 일정과 또 전략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7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문제는 뭐
그동안에 양당 정치가 우리 이제 시민들의 삶을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제 많은 문제들, 지금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그런 이제 전환 정치의 요구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 등등. 네. 지금처럼 권력을 둘러싼 대립 갈등의 정치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네. 이제 다양성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숙고해보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론이 좀 내려지면 다시 저희들 네,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